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정서가 확연히 변화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증시는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산타 랠리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역시 잠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지라인을 확인한 뒤 반등을 확인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둔화세가 뚜렷하게 확인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로 시장의 예상치가 0.1% 상승이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0.5%로 크게 빠진 겁니다. 2년 반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연준의 이번 사이클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라는 심리를 더 부추기며 증시를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빠진 건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지금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유가 급등세가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이 하마스의 무기 생산을 직접 도우려고 한 정황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의 경우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5,000달러까지 일시 반납하며 하루 정도 의미 있는 조정을 겪은 비트코인은 다행히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3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35,000달러 부근에 자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좀 더 반등세를 보여줄 경우에 4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금 활기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항맞을 가능성, 이로 인해서 알트 시즌이 본격화될 가능성, 이런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아발란체 등 이미 1차 랠리를 시작한 종목들을 비롯해서 차트 분석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다음 타자 가능성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는 미래 금융에 있어서 최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큰화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은행이나 거래소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셀프 커스터디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구나 콜드월렛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일부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콜드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가격이 저렴할 때 하나 정도는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는데,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훈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까지 2년 반 최저 수준을 확인해주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 강화,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혀서 안도 랠리 재료 역할을 해줬습니다. 특히 PPI는 CPI의 선행 지표로 해석되기 때문에 CPI 둔화세도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나온 PPI를 보면 전월 대비로 0.5%가 하락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플러스 0.1%였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밑도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게 2년 반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PPI 하락세를 견인한 것은 다름 아닌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5.3% 하락하며 에너지 물가지수가 6.5%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당장은 반갑게 느껴지는 숫자지만 외부 변수, 특히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언제 위기 촉매제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지구 최대 병원이자 하마스의 본진으로 불리기도 하는 알시파 병원 침투로 분수령을 맡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하마스의 무기 직접 생산을 도우려고 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CNN 보도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리스크로 인해서 언제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중동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도 이뤄지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 충분히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깊은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지지세를 확인해주면서 다시 저항 돌파에 나선 상황입니다. 다시금 3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반등해줄 경우 이번에는 40,000달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구간 저항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40,000달러 돌파 이후에 다시금 깊은 조정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0포인트 오른 7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좀 더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더 올랐는데 52% 중반으로 다시금 올라서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담백한 전망을 간단히 제시했습니다. 가격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35,000달러 부근에서 하락할 경우에는 32,400달러에서 31,0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반면 38,000달러 위로 반등할 경우 다시 황소들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은 34,800달러에서 35,200달러 구간을 유지하면서 계속 반등을 해줬다.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40,000달러도 잠재적인 레벨이 됐다라고 해도 놀랄 필요가 없다. 이렇게 40,000달러 랠리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알트코인 셰르파는 비트코인이 단기와 중기적 관점에서 어디로 향할지 언급하긴 매우 어렵다. 나는 이 영역이 정체 구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고 있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더 큰 저항 영역은 40,000달러가 될 건데 이걸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40,000달러에서 42,000달러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이 구간에 대한 저항이 워낙 견고해서 여차하면 30,000달러 초반으로 다시 후퇴하면서 리테스트를 벌일 가능성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36,100달러를 지지선으로 전환했다. 다음 주간 차트의 저항선은 43,100달러다. 비트코인 가격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지난 30일 동안 한 번도 하락 마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설명하면서 43,000달러 저항 라인 부근까지 나아갈 가능성, 이후에 강한 저항을 맞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익명의 분석가 JT가 올린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간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2.28% 부근에서 상승 쐐기 패턴 꼭지점을 형성하게 되고 여기서 강한 저항을 맞고 도미넌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게 된다면 이건 통상 알트 시즌이 펼쳐진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크립토 타이탄이 올린 알트코인 전체 시총 월간 차트입니다. 강세 W 패턴이 잘 형성되면서 돌파를 앞두고 있고 LMACD 역시 강세 교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두 가지 상황이 겹쳤을 때 알트 시즌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래저래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 제반 여건들이 잘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사이 가장 주목도를 키웠던 종목 가운데 하나로 아발란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차트적으로도 흐름이 좋았지만 이슈적으로도 피델리티와 시티뱅크가 아발란체 기반의 외환거래 테스트를 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는 전통 은행들의 토큰화 자산,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 가디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른바 프로젝트 가디언, 이게 요즘 엄청 빡시게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JP모건 역시 프로젝트 가디언의 일환으로 글로벌 사모펀드 아폴로와 함께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발란체의 에버그린 서브넷도 연동돼 활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런 프로젝트 자체, 다시 말해서 기존 자산을 토큰화해서 디파이 혁신을 테스트하는 이 자체 프로젝트 가디언도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이 과정에 아발란체가 이름을 올리면서 JP모건, 시티뱅크, 피델리티 등의 금융혁신을 돕고 있다는 점 상당히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 이건 렉트캐피탈이 올린 체인링크 주간 차트입니다. 이 양반은 체인링크가 13.4달러 부근에서의 리테스트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소 19.43달러까지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지금의 구간을 잘 유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14.9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수준에서 주간 종가 마감을 해줄 경우에 20달러 근처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시 13달러 아래로 빠지게 되면 11달러 부근까지 후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솔라나에 이어서 에이다 카르다노의 반등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뭔가 특이하고 눈에 띄는 기술적 근거가 제시된 건 아니고 일간 차트의 흐름이 솔라나의 급등 전 상황과 거의 똑같은 차트처럼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차트가 패턴대로만 움직여준다라면 솔라나 다음 타자로 에이다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에이다 홀더분들은 이런 분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JD의 경우에는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지목했습니다. 이 양반은 헤데라 해시그래프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20년 RSI가 추세 돌파를 하고 SRSI가 80을 넘었을 때 322일 만에 36배 수익을 기록했는데, 지금 주간 종가 이후에 RSI 돌파 그리고 SRSI가 80 이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40% 가격이 빠졌을 때 매수하길 참 잘했다. 이런 표현도 덧붙이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급등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14만 2천 팔로워를 가진 익명의 분석가 페파의 경우에는 스텔라 루멘을 거론했습니다. 이 양반은 체인링크와 도치, 솔라나, 아발란체 등 대부분의 메이저들이 이미 첫 번째 펌핑을 보였는데 모든 게 2020년 11월 상황으로 보인다. 빠른 이득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스텔라 루멘의 반등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석과 관련해서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스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XRP를 따라간다. 둘은 상관관계가 엄청 강력하다. 따라서 XRP 역시 펌핑할 것이라고 언급한다라면 나는 스텔라 루멘에 대한 너의 분석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이 안 움직이는데 스텔라가 어떻게 움직이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 시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러 분석가들이 나름의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다라고 해도 모든 분석과 전망이 100% 적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관심 종목과 분석된 종목이 일치하면 꼭 추가적인 리서치를 빡세게 진행해야 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귀 얇게 매수 버튼부터 누르면 대체로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매수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매수 버튼을 누르실 때는 숙고를 거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 시장을 잘 모르는 경우에 막연하게 유명 분석가들이 언급한 종목들 무지성으로 매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투자 스탠스 견지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다가올 알트 시즌에 대한 대비, 이 포트폴리오도 잘 꾸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